반갑습니다. 내림역사문화TV입니다. 어떤 분이 환단고기 천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다뤄달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환단고기 관련된 내용은 이제 앞부분에 몇 개를 올려놓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나마 이제 다시 그러면 브리핑을 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읽어보지 않잖아요. 읽어보고 나서 위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하지 않고 이제 환단고기 공격하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글을 읽어보고 환단고기를 위수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요즘은 카르텔이 형성돼 가지고 우리나라 사학계, 사학과 그리고 이제 또 정치인들 자기들 나름대로 카르텔 그룹에서 또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공격하면서 정치인들끼리도 서로 공격하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과연 환단고기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짜 위서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환단고기 진이론에 대해서 불을 붙였던 박창범 박사 그 논문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김진명 선생님의 이제 소설에 인용된 환단고기 부분도 여러분들께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타이틀 주제는 그래도 환단고기는 진서다입니다. 위에 이제 가릴레오가 유명한 말을 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일명 이제 강단사 학자들이 아무리 환단고기가 위서라 하더라도 환단고기는 진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내용은 오성칠욱 내용하고 여러분들 또 다른 내용 남해 조수 태삼척이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오성칠욱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남해 조수 이때 이제 바닷물이 빠졌다는 기록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또 정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환단고기를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단고기는 1979년부터 우리나라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초판은 1911년에 찍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 역사가들이 결국은 그 책을 많이 봤다는 내용인데요. 이 책이 공식적으로 1979년에 이제 출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회에 알려지니까 우리나라 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당군신하고 조선 총독부 학맥에 가르친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이제 고수해가지고 당군도 다 제거할 시점이 되었는데 갑자기 1993년 박창범 라데일 박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천문학자입니다. 당군 조선시대 천문현상 기록의 과학적 검증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 논문 하나가 우리나라 학계를 멘붕화시켜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당군 조선시대 환단고기에 당군색에 있는 기록을 뽑아가지고 천문현상을 최근의 프로그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정확하다는 논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학자들은 국민들 앞에서 입에 발린 소리로서 항상 실정사학,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했죠. 반드시 증명이 돼야 된다, 확인이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하면서 그것이 지금 한국사다라고 주장하면서 당군도 거짓말이고 신하다. 그리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도 다 거짓말 신하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정작 그 과학 역사적 사실을 과학으로 증명한 실증으로 증명한 두 학자가 출연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역사에서 적었던 당군과 고조선을 다시 살리는 작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나라 학자들이 입이 쏙 들어가가지고 어떤 말 하느냐. 자, 실정사학 강조를 이제 되도록이면 안 합니다. 안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역사의 전통은 박사는 석박사 과정을 국사학과에 나온 사람들만이 전통이고 그 나머지 아무리 다른 사회에서 학과의 다른 전문가들이라도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 유사 역사학이다 사이비 역사다라는 쪽으로 기조를 만들어가지고 최근에 계속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오직 역사학 박사는 자기들만이지 나머지 자기들이 주장했던 그 실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학자들이 발표하는 것은 뭐다? 다 유사사학이라고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완전히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논문 한 편은 실정사학입니다. 실정사학으로서 역사 기록의 내용을 바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밝혔기 때문에 진위를 밝혔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했던 실정사학의 표본 모델이 바로 이 논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학계는 이
논문의 두 저자를 진짜 말 그대로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사장시키는 쪽으로 계속 공격을 해댑니다. 지금은 라데일 박사, 이렇게 저서를 이렇게 논문을 발표한 라데일 박사는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 박찬범 박사님이 지금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이 던진 충격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대단히 컸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논문을 공격하는 몇 놈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그 논문에 인용된 주요 사서 중에 하나가 바로 환단곡입니다. 환단곡에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 단군세기 여러분들 지금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진짜 환단곡이 지금 남아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13세 홀달 단군 1733년입니다. 무진년에 오성치루 현상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저 내용과 또 다른 기록, 이제 조수에 관련된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 과학적으로 그것이 사실인지를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때 논문이 발표되었을 때 인터뷰 기사가 나갔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33년 5개의 별이 한 군데로 모인 오성치루를 해가지고 박 교수는 자, 연수보다 약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의 시간계산법과 3000년이 흐른 지금의 시간계산법 차이를 고려한다면 무시해도 좋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후대에 누군가 이 현상을 자기적으로 기수에 넣었을 경우 이것이 맞아떨어질 확률은 박 교수의 계산 결과 0.007%라는 겁니다. 절대로 조작할 수 없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이 또 나옵니다. 자, 29번째 단군인 마유 단군이죠. 마유 단군 제위 34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무인년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이 나오면서 저 밑에 줄에 뭐가 나냐, 남해 조수 태삼측이라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병술년 9년에 자, 여기 보시면 남해의 조수가 삼척이 물러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척자는 어떻습니까? 원래 척자는 여러분들 지금 가로 안에 있는 저것이 옛날의 척자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말하는 척으로 바뀌어 있죠. 저거는 뭐냐면 환단고기가 쭉 고려 때부터 기록된 것이 합치다 보니까 어때요? 뒤에 만드는 사람이, 이 책을 엮은 사람이 그 시대에 어떻습니까? 측정의 단위로서 바꿨기 때문에 글자가 바뀐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런 걸 모르고 저것 때문에 뭐다, 아, 지금 한단국에 나온 저 척자는 그 시대 때 척이 아니기 때문에 저게 위서다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알 거 아닙니까? 보면 성경 불경도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 어느 써놨으면 몇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역사서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더 오래된 역사 속에서 쭉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뒤에 쓰는 사람들이 그 시대 때 단위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삼척의 척자는 어떻습니까? 원래 척자는 여러분들 가로 안에 있는 저 척자인데 지금 한단국에서는 현재 쓰는 단위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29세 단군 마유 때 병술년 9년에 남해의 조수가 삼척이 물러났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박찬범 박사가 역사 기록을 직접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진위를 한번 판별을 했습니다. 박찬범 박사가 이 조수의 기록을 과학적 데이터로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가 뭐냐, BC 935년을 기점으로 전후 200년간 조석력의 작용을 이제 조사한 결과가 뭐냐면 BC 931년 11월 20일에 가장 큰 조석력이 작용했다는 점이 밝혀졌고요. 기록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전후 200년 기간에 가장 큰 조석력이 4년 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박 교수는 논문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누군가가 자기로 이 기록을 써낼 확률은 0.04%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인터뷰까지 실렸습니다. 그럼 뭐냐? 도저히 조작할 수 없고 이런 정보는 현대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김진명 선생님의 장편 소설인 천년의 금서에 이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자, 이분은 김진명 선생님은 우리 역사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사실적 접근에 의해 가지고 소설을 또 많이 쓰시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대사 사료에 관련된 내용을 대단히 기록으로 많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바로 이제 이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설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걸 또 모르니까 어때요? 저걸 가지고 김진명 선생님을 공격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죠? 이분이 이제 밝힌 철학은, 김진명 선생의 철학은 보이지 않는 배우의 진실을 찾는 것이 소설가의 사명이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소설 속에서 우리 역사를 재현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대단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항상 환단고기를 위설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소설가 이문영 씨와 그 다음에 가톨릭대 교수를 하고 있는 기경장 씨입니다. 최근에 역사학 비판,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욕망너머의 한국 고대사에 전 책을 써가지고 오직 역사학자들은 자기들만이 역사학자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유사사기라고, 특히 환단고기에 대해서 단군을 언급한다니, 고조선 언급, 이런 거 하면 어떻습니까? 다 사이비로서 공격을 합니다. 저 책은 우리나라 국사학과의 필독서면서요, 또 우리나라 관련된 카르텔 그룹들이 읽는 필독서입니다. 저 책을 읽고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환단고기를 위설하고 주장하고 신문에다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도 저 책을 읽어보고 환단고기를 위설하고 주장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책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환단고기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고요. 남들 비평, 저 사람들의 일심으로 뭡니까? 오직 환단고기는 위설하는 것을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이제 최근입니다. 박찬범 교수가 다시 한번 시민강제에 등장을 했습니다. 2019년 태화빌딩에서 있었는데 보면요. 그때 보면 이제 박찬범 박사가 다시 한번 자기 그때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 오성치루 기록은 사실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줬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식민사학계에서 어떻습니까? 저 양반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고 이슬하고 사이비라까지 했는데도 저분은 2019년 신민강제에 나가지고 저 내용은 정확한 사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환단고기를 반드시 읽어볼 필독서로서 계속 강조를 하시면서 시민강제를 하셨던 바로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던 박석재 박사님. 자, 이분은 이런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내가 천문학자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한다. 무전 50년 오성치루는 손으로 개선할 수도 없고 조작될 수도 없다. 환단고기 천문기록은 정확한 기록이라고 공중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과학 전문가, 블랙홀 천문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석학들이 나와서 이렇게 환단고기 기록에 대해서 정확성을 언급을 했는데도, 자, 이런 학자들도 기경장 교수는 비판하면서 자기가 천문을 안다고 글을 썼습니다. 참 우선 조족지혈의 그런 수준으로서 글을 썼는데요. 너무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우습게 글을 썼습니다. 수준이 그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오늘 이제 정리되셨죠? 환단고기에 나오는 천문 기록을 본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과학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최고의 근위자들이 나서가지고 저 기록이 옳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실정사학을 외쳤던 분이 실정사학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환단고기가 위서가 아니라 진서라고 주장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쏙 빼고 이제는 지금은 빼고 오직 역사학자들은 자기들만이고 나머지 다른 타 과목의 다른 전문가들은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사사기고 사입이다라고 요즘 최근에 주장하는데 얼마만큼 코미디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한다면 오늘 이야기는 환단고기는 여러분들 직접 읽지 않고 감히 있으라고 입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박석재 박사, 박찬범 박사, 블랙홀 박사 이런 양반들의 수준을 넘어섰다면 어떻습니까? 한번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감히 천문에 대해서는 입을 담지 마시고 환단고기가 위설하느니 이런 말도 입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학자의 태도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 환단고기의 천문 기록, 진위 기록은 여기서 오늘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도움으로 많이 이렇게 이런 영상이라도 하고 영상 제작도 하고 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역사 유적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직접 핸드폰으로 찍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립 역사문화TV에서 공유를 해드려가지고 천년만년 가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핸드폰은 대단히 녹음도 잘 되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동영상 돌려놓고 여러분들 찍고 여러분들이 말하시면 됩니다. 자, 말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종이에 써가지고 영상을 찍으면서 종이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역사 유적지가 있다면 적어서 이렇게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매립 역사문화TV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